자, 이제 3-2단원이 화학 반응의 자발성의 부분이에요. 자, 이 엔트로피는 역학과 에너지를 한 학생들은 이미 앞에서 배웠는데 약간 엔트로피를 다뤄주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이제 거기서도 이제 반응의 자발성이라는 부분을 이야기해 주는 거는 똑같은데 거기서는 배우지 않았던 엔탈피라고 하는 부분을 이 화학에서는 배웠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 엔탈피 개념을 이용을 해서 엔트로피까지 같이 이해를 해서 반응의 자발성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엔트로피라고 하는 거는 무질서한 정도죠. 여기는 무질서한 정도. 얼마나 무질서해 있느냐. 그러니까 자연계에 있는 모든 물질들은 무질서한 상태로 있으려고 해요. 질서가 있는 상태가 아니라 적은 것보다는 좀 더 물질의 입자가 많은 상태, 정지해 있는 것보다는 좀 더 어떻게 되는 상태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무질서하게 있는 상태로 있으려고 하는 기본적인 성향을 가져요. 그래서 자발적 변화랑 비자발적 변화는 외부의 영향 없이 스스로 알아서 일어나게 되는 변화가 바로 자발적 변화에 해당이 되는 거고, 비자발적 변화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외부에서 영향을 주지 않으면, 여기서 영향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엔 뭐 일종의 뭐 에너지 또는 일 같은 개념인 거죠. 이거를 주지 않으면 스스로 알아서 일어나지 않는 변화는 비자발적 변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자발적 변화는 결국에는 보통은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나려고 하는 기본적인 성질을 가져요. 자, 그래서 엔트로피가 커지는 방향 쪽으로 가려고 한다가 기본 베이스인데, 자, 자발적 변화와 비자발적 변화를 보면은 한쪽에만 기체가 들어있는 용기의 하나 진공이고 꼭지를 열면 기체가 여기서 뭐가 돼요? 확산이 일어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쪽은 텅텅 비어 있고 여기는 밀도가 높은 상태니까 콕을 열면은 얘가 확산을 해서 퍼져나가죠. 그래서 용기 전체가 균일하게 분포하는 것은 자발적 변화에 해당이 되고, 이 상태에서 다시 얘네들이 여기 있던 모든 기체 분자들이 거꾸로 원 상태로 와서 여기 안에 다시 이렇게 모여있는 현상, 이거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 상태에서 아무런 일도 해주지 않았는데 얘가 여기서 알아서 다시 원 상태로 저쪽에 가서 빠글빠글 더 많은 입자들이 모여있는 상태로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이 정방향으로는 진행이 되지만 역방향으로는 스스로 알아서 진행이 되지 않는 이런 현상을 우리는 이제 비가역 반응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이렇게 퍼지는 거는 자연스럽게 가는 거지만 거꾸로 알아서 스스로 가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걸 이제 비가역 반응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비슷한 경우로 물에 떨어뜨린 잉크방울이 물 전체로 퍼져나가는 것은 그렇죠, 확산에 의한 자발적 변화인데, 물속에 퍼진 잉크가 다시 원래의 잉크방울 하나로 모이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렇죠. 스스로 알아서 모일 수도 없고 되게 많은 에너지를 투자를 해야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것도 비가역 반응 또는 비자발적 반응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발적 변화의 예가 실온에서 아이스크림이 녹는다. 즉 실온에서 아이스크림이 녹는 거는 왜 녹냐면은 실온에서 아이스크림이 저온이고, 그 다음에 실온은 아이스크림보다는 상대적으로 무슨 상태가 되는 거예요? 고온 상태가 되는 거니까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이동을 하게 되는 현상은, 그쵸, 열의 이동은 자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반응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거꾸로 저 아이스크림이 저온에서 고온으로 가기 위해서 열이 이동을 해서 스스로 다시 얼진 않잖아요. 원래 상태로. 얼려면은 우리가 냉동실에 넣어서 강제로 저온에 있는 열을 더 저온으로 만들어줘야지, 고온 쪽으로 이동을 시켜줘야지 얼 수가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일어나지가 않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물에 설탕을 넣으면 설탕이 용해가 되는 반응 자체도, 이것도 이제 설탕이 물속에서 에너지를 흡수를 해서 녹아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 녹아버리는 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고, 거꾸로 녹아있는 애가 다시 설탕 결정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이동하는 것과 같이
즉 항상 자발적으로 일어나고 거꾸로 반응은 잘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건 이제 비자발적인 반응이 되겠죠. 향수병을 열어놓으면 향수 냄새가 퍼져나간다. 그러니까 향수 입자가 확산이 돼서 공간으로 퍼져나가는데 그 퍼져나간 향수의 입자들이 다시 원상태의 향수병 안으로 되돌아오지 않죠. 즉 퍼져나가서 이렇게 고르게 퍼져 있는 상태가 무질서도가 큰 상태, 그죠? 무질서도가 큰 상태고, 거꾸로 향수병 안에 들어있는 입자는 무질서도가 작은 상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항상 무질서도가 커지는 방향으로 자발적으로 반응이 진행이 되려고 해요. 그래서 엔트로피라고 하는 개념은 자발적 변화는 모든 구성 입자들이 어떻게 되려는, 지금 선생님이 계속 얘기했죠? 무질서해지려고 하는 방향으로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엔트로피라고 하는 거는 얼마나 무질서한지를 나타내는 척도로 기호로는 S로 나타내 줍니다. 이 S가 엔트로피,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운 H 같은 경우에는 엔탈피. 그러니까 엔탈피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내부의 총 에너지의 값에 해당이 되는 거고, S 같은 경우에는 바로 뭐에 해당이 되는 건 무질서한 정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질서한 정도가 크면 클수록 엔트로피 자체는 커지게 되고요. 대부분의 자발적인 변화는 엔트로피가 작은 상태에서 엔트로피가 큰 상태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엔트로피가 어떻게 되는 상태로? 증가하는 상태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상태로 자발적 반응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엔트로피의 변화량을 델타 S라고 두면은 얘가 0보다 커지려는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무질서도하고 확률을 보더라도 무질서도가 큰 상태랑 무질서도가 작은 상태일 때 보다 보면 확률적으로도 훨씬 더 어떻게 돼요? 무질서도가 커요. 그러니까 뭐 아주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로또 번호 6개 맞추냐? 1, 2, 3, 4, 5, 6 나와서 1등 될 확률보다는 가차 뽑기 마냥 랜덤으로 뽑아가지고 나온 조합이 1등이 될 확률이 훨씬 높은 거하고 마찬가지 원리다 라고 보면 되겠죠. 이렇게 질서 있는 조합, 뭐 예를 들어서 짝수만 가든지 홀수만 가든지 이렇게 규칙을 만들어서 질서 있는 조합보다는 그냥 랜덤, 그렇죠? 무질서한 상태에서 뽑아진 번호가 1등이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무질서의 확률 자체가 질서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어떻다?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방이 개판이 나 있을 확률, 무질서도가 몹시 증가했을 확률과 계속 엄마가 처음 정리해 놓은 깨끗한 정리된 방으로 있을 확률은 무질서해지는 방향으로 갈 확률이 훨씬 더 크죠. 그쵸? 확률적으로 봤었을 때 자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엄마가 방 어지른다고 뭐라고 하면은 저거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다. 항상 모든 현상은 무질서하게 가려고 하니까 뭐라고 하지 말아라 하고 여러분들 그냥 등짝 한 대 맞으세요. 자, 그래서 엔트로피의 변화는 최종 상태의 엔트로피에서 초기 상태의 엔트로피를 뺀 값이 바로 델타 S예요. 그러니까 나중 값에서 처음 값을 뺀 거고, 따라서 어떤 변화에서 이 엔트로피의 변화량 델타 S가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증가하면 델타 S가 0보다 큰 거고, 엔트로피가 줄어들게 되면은 델타 S 값이 0보다 작아지게 돼요. 자, 그러면 물질의 상태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은 고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게 되면은 무질서한 정도가 커지죠. 입자 사이의 거리도 멀어지고 입자의 운동도 더 활발해지기 때문에 바로 델타 S 값이 0보다 커요. 그러니까 보통은 고체에서 액체, 액체, 기체로 변할 때 또는 고체에서 당연히 기체로 변하는 승화 과정까지 이 모든 과정은 다 뭐를 흡수합니까? 결국에는 온도를 흡수를 해서 여기는 뭐예요? 이 전체 이 물질의 상태에 에너지가 많아지는 상태가 되겠죠. 이 상태가 되면 결국에는 엔트로피 값이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기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고체로 변할 때는 바로 엔트로피가 감소해요. 그러니까 얘는 열을 방출을 하죠. 그러니까 온도를 흡수한다가 아니라 열이지, 열을 흡수하는 거고. 자,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고, 얘는 열 에너지를 방출을 하게 되는 상태 변화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액화나 응고 같은 경우에는 이 경우는 엔트로피가 감소를 하게 되는 반응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상태 변화랑 엔트로피를 보게 되면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의 배열이 불규칙하면 불규칙할수록 엔트로피가 증가하게 되고, 물질이 액체, 고체, 기체로 갈수록 입자 배열이 불규칙하고 분자 운동이 활발해져요. 왜? 에너지가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엔트로피가 점점 커집니다. 그 다음에 엔트로피 변화량은 고체에서 액체로 가는 것보다 액체에서 기체로 가는 상태 변화일 때가 당연히 더 커요. 그러면 제일 큰 거는 실제로는 고체에서 기체로 가는 승화가 일어날 때 가장 엔트로피의 증가량이 크겠죠. 거꾸로 기체에서 고체로 가는 승화가 일어날 때는 엔트로피의 변화량이 가장 작을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물질의 상태 같은 물리 변화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화학 반응에서 기체 분자수의 변화를 보게 되면은 반응 후, 자, 기체 분자수가 증가하면, 반응 후 기체 분자수가 증가하면은 엔트로피가 증가를 하게 돼요. 입자수가 많아지면은 그만큼 무질서한 정도가 커지기 때문에 엔트로피가 증가를 합니다. 단, 이게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거예요. 화학 반응에서 기체 분자수가 변화를 한다는 소리는 예를 들어서 AA 더하기 BB가, 아이고 여기 좁다. 자, AA 더하기 BB가 CC 더하기 DD가 됐었을 때 모든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이 전부 다 기체 상태일 경우에 반응 물질의 계수합, 즉 A 더하기 B보다 생성 물질의 계수합이 더 크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기체 분자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쵸? 엔트로피가 증가하게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금속과 산이 반응하는 것처럼, 자, 마그네슘하고 염산이 반응을 해서 염화 마그네슘하고 H2 수소기체가 발생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아예 처음에 뭐가 없고 기체 자체가 없고 반응 후에 기체가 생기는 이 경우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체 분자수가 늘어나게 된 거죠. 없다가 생겼으니까. 이 경우도 뭐다? 바로 기체 분자수가 증가했다라고 보고 엔트로피가 증가했다라고 봐줄 수 있고, 반응 후 기체 분자수가 당연히 감소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무질서도가 그만큼 감소하게 되는 거니까, 따라서 엔트로피의 변화량은 0보다 작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기체 분자수는 이렇게 기체 분자수가 증가하는 반응이 기체 분자수가 감소하는 반응에 비해서는 엔트로피의 변화량이 기체 분자수가 증가하면 커지고 기체 분자수가 감소하면 작아진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물질의 혼합. 순수한 두 물질이 혼합이 되면은 엔트로피가 증가해서 델타 S가 0보다 커지게 돼요. 그러니까 설탕이 물에 용해돼서 용해가 돼버리면은 이 설탕 입자가 물 사이사이에 퍼져버리면서 혼합되기 때문에 무질서도가 커져서 엔트로피가 증가를 하게 되는 거고, 서로 따로따로 나눠져 있던 기체가 폭을 열어서 혼합 기체가 되는 반응도 얘는 자연적으로 무질서도가 더 증가하는 반응이기 때문에 이 경우도 무질서도가 커져서 바로 엔트로피의 변화량이 뭐보다 크다? 바로 0보다 크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반응은 가급적이면 자발적으로, 대부분이 자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변화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학에서는 이 델타 S를 T분의 Q라고 놓게 되는데, 이 부분은 그러니까 Q가 열량이에요. 열량. 흡수하거나 또는 잃은 열량이고, 이 T라고 하는 거는 그 개의 온도예요. 개의 온도. 그러니까 개의 온도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비커 안에서
중화 반응이 일어났어요. 중화 반응이 일어나서 그 중화 반응은 대표적으로 무슨 반응이에요? 예, 발열 반응에 해당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발열 반응이 일어나면 여기에서 이쪽으로, 여기 온도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고온부고, 아이고, 여기가 저온부, TL이라고 했었을 때 열이 이렇게 이동을 하면 어차피 총 열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중화 반응에서 발생한 열이랑 바깥으로 빠져나간 열량이랑 같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고온부 같은 경우에는 델타 S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고온부의 절대 온도에서 그 다음에는 Q만큼이 밖으로 빠져나갔으니까 잃어버린 열량.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돼요? 엔트로피가 감소한 거고, 여기 이쪽은 델타 S가 TL, 저온부의 온도에서 Q만큼을 얻었으니까 엔트로피가 증가하게 되는 거라는 말이죠. 결국에는. 그래서 이 전체 감소량과 증가량을 비교해서 감소량이 크냐 증가량이 크냐에 따라서 전체 엔트로피의 증가량이 커졌는지 작았는지를 비교해서 반응의 자발성을 비교를 역학 부분, 즉 물리에선 저렇게 해주고 화학에서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 했던 엔탈피라고 하는 개념을 같이 섞어서 반응의 자발성을 판별을 해주게 될 겁니다. 이게 약간 개념 부분이라 계산식보다는 실제로 사고적으로 조금 이해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좀 잘 사고적으로 잘 생각을 하세요. 한 번 씹혀버리면 되게 이해하기가 힘들고 한 번만 제대로 이해하면 상당히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쫄 필요는 없어요. 처음 나오는 개념이긴 하지만. 자, 이제 그러면은 화학 변화의 자발성을 어떻게 정의를 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개와 주의. 자, 개는 닭은 아니고, 자, 관심의 대상이 되는 반응이, 그러니까 뭐 관심의 대상이 된다는 소리가 실제로는 반응이 직접 일어나는 영역 또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용액에서 어떤 용해 반응을 시켰을 때 여기 물에다가 수산화 나트륨 NaOH 고체를 용해를 시켰을 때 요 용해 반응이 일어나는 요 비커 부분을 우리가 개라고 볼 수가 있고, 이 개를 뺀 나머지 이 외부 영역이 바로 뭐에 해당이 되겠어요? 주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를 제외한 외부의 나머지 부분은 바로 주위고, 우리는 개하고 주위 사이에서 크게 물질의 이동이 일어날 수도 있고 에너지의 이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물질과 에너지의 이동이 어떻게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열린 개, 닫힌 개, 고립개 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주게 되는데, 열린 개는 개하고 주위 사이에 물질과 에너지를 모두 교환을 할 수 있으면 열린 개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통 이 열린 개는 지구 시스템 내부의 모든 개끼리가 서로 열린 개예요. 그러니까 지구 시스템 자체가 보통 이제 열린 개거든요. 내부의 개가. 예를 들면 직권이랑 수권하고 기권을 예로 들면, 수권하고 기권을 예로 들면, 수권에서 기권으로 물이 증발을 해서 수증기가 이동을 할 수 있죠. 수증기가 이동을 해가고, 그리고 수권에서 기권으로 수증기가 이동을 해가서 구름이 만들어질 때 수증기가 응결하면서 잡열인 응결열을 방출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물질과 열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모두 이동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거꾸로 기권에서 수권으로 물이 이동을 하는 경우 강수가 일어났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물도 이동하고 물이 갖고 있는 위치 에너지가 밑으로 내려와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우도 바로 물질과 에너지가 다 이동을 할 수 있는 거를 열린 개. 그 다음에 닫힌 개는 개와 주위 사이에 물질은 교환은 안 되는데 에너지는 교환을 할 수 있는 개. 이게 대표적으로 지구와 외권 사이에 일어나는 상호작용이죠. 그러니까 외권, 태양 복사 에너지 지구로 들어오고 지구 복사 에너지 우주로 나가지만 지구와 우주 사이에서 물질 교환이 막 그렇게 많이 일어나진 않잖아요. 물론 뭐 위성을 쏜다든가 로켓을 쏜다든가 아니면 운석이 날라온다든가 하는 정도의
물질 교환 말고는 실제로 거의 없기 때문에 지구하고 맥관 사이가 보통 닫힌 계라고 볼 수가 있고, 고립계는 계와 주위 사이에 물질도 에너지도 모두 교환을 할 수 없는 게, 보통 우리가 단열된 상태에 가 밀폐된 상태에서 만약에 완벽하게 단열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고립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리 연력학에서 단열되어 있는 상태가 바로 고립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어차피 거기서 물질은 이동을 하는 것 자체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 전체 엔트로피의 변화는 계의 엔탈피의 변화와 주위의 엔트로피의 변화의 관계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 안에서 엔탈피가 변하는 건 우리 앞에서 했는데, 결국에 이 계의 엔탈피의 변화가 뭘 유도하냐면은 계의 엔트로피의 변화를 유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흡열 반응이 일어나면 계 안으로 열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지죠. 온도가 높아지면은 무질서도가 커지니까 엔트로피가 커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거꾸로 발열 반응으로 인해서 열을 방출해 버리면 온도가 낮아지니까 무질서도 자체도 감소를 해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엔탈피의 변화가 엔트로피를 유도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계의 엔탈피 변화랑 주위의 엔트로피의 변화를 보게 되면은 고립계가 아닐 경우에, 즉 열의 외부랑 주위랑 계가 에너지를 서로 이동을 해줄 수가 있는 상태라고 보면은,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계와 주위 사이에서 열이 출입을 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출입을 해서 엔탈피의 변화량 주위는 당연히 뭐의? 계의 엔트로피 변화량, 주위의 엔트로피 변화량은 엔탈피의 변화량 계의 영향을 받게 돼요. 자, 그러면 발열 반응이면 엔탈피의 변화량이 계가 0보다 작죠. 그러면 발열 반응이면은 주위로 열을 방출을 해요. 그러면 주위의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주위의 엔트로피는 커집니다. 그러니까 계의 엔탈피는 작아지지만, 변화량은 작아지지만, 주위의 엔트로피의 변화량은 어떻게 된다? 커진다. 그 다음에 흡열 반응이면 어떻게 되냐면은 주변에서 열을 흡수하니까 계의 엔탈피는 0보다 커지고, 주변에서는 열을 뺏겼기 때문에 주변 온도가 낮아져서 주위의 엔트로피의 변화량은 어떻게 돼요? 작아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계의 엔탈피 변화량이랑 주위의 엔트로피의 변화량은 서로 반대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래서 전체의 엔트로피의 변화량, 즉 델타 엔트로피 S는 계의 엔트로피의 변화와 주위의 엔트로피의 변화의 합으로 구해줍니다. 계의 엔트로피의 변화와 주위의 엔트로피의 변화인데, 주위의 엔트로피의 변화는 아까 뭐에 의해서? 엔탈피의 변화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누구의? 계의 엔탈피의 변화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화학 반응이 전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이면, 전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이면은 자발적으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전체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소리는 계의 엔트로피도 증가하고 주위의 엔트로피도 증가를 해서 이 값이, 물론 하나는 줄고 하나는 늘 수 있겠지. 그랬을 때는 전체 합이 0보다 커진다라고 하면은 바로 뭐다? 자발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전체 엔트로피의 변화량이 0보다 작아지게 되면은 비자발적 반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응의 자발성 봅시다. 계의 엔탈피가 0보다 작아요. 그러면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계의 엔탈피가 0보다 작으면 주위의 엔트로피는 0보다 커요. 그리고 만약에 계의 엔트로피가 0보다 크면은 변화량이 둘 다 0보다 크고 0보다 크면은 얘는 어떻게 돼요? 0보다 커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항상 자발적으로 일어나요. 즉 발열 반응이고 기체 입자수가 늘어나는 반응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계의 엔트로피는 기체 분자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증가했고, 발열 반응이라 주위의 엔트로피도 증가를 했기 때문에, 따라서 항상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즉 발열 반응이면서
다음에는 기체 입자수가 증가하는 개의 엔트로피 변화량이 0보다 크고 개의 엔탈피 변화량이 0보다 작으면은 항상 자발적으로 반응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반응은 그냥 놔두면 일어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엔탈피의 변화량이 0보다 커, 개가. 그러면은 흡열 반응이기 때문에 주위의 엔트로피의 변화량은 0보다는 작아지고요. 그 다음에는 개의 엔트로피 변화량이 0보다 작으면 둘 다 어떻게 돼요? 델타 S 전체가 델타 S 개하고 델타 S 주위의 합인데 이것도 음수고 이것도 음수면 얘는 음수니까 비자발적이 되죠. 항상 비자발적. 그러니까 흡열 반응이면서 기체 분자수가 감소하는 반응 같은 경우에는 항상 비자발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물하고 산소랑 반응을 해서 과산화수소가 생성이 되려면은 일단은 흡열 반응이기 때문에 주위의 엔트로피가 줄어들고 기체 분자수가 하나에서 없는 상태로 가버렸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까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전체 다 생성물질, 반응물질이 다 기체인데 기체 분자수가 늘거나 줄어도 변화가 있는 거고 기체가 없는 상태에서 생기든지 있는 상태에서 없어지는 것도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엔탈피의 변화량 개가 흡열이기 때문에 주변은 음수고 개의 엔트로피의 변화도 줄었기 때문에 이 반응은 전체 엔트로피의 변화량이 0보다 작으니까 항상 비자발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3, 4번은 조건부 자발 비자발이에요. 자, 3, 4번은 조건부 자발 비자발에 해당이 됩니다. 자, 보면은 엔탈피의 변화량이 0보다 작아. 그러면은 이거는 무슨 반응이야? 발열 반응이에요.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주위의 엔트로피의 변화량은 0보다 커요. 근데 개의 엔트로피의 변화량이 0보다 작아. 그러면은 얘가 작은 거하고 얘가 큰 거, 그러니까 이 증가분과 감소량을 비교를 해서 만약에 주위의 엔트로피 변화량이 더 크면 음수값보다 양수값이 더 크니까 전체 엔트로피 변화량이 0보다 커지니까 이 경우는 자발성이 되는 거고, 만약에 얘가 개의 엔트로피의 감소량이 주위의 엔트로피의 증가량보다 더 크면은 비자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비교를 해봐야 돼. 즉, 산과 염기가 반응해서 중화 반응이 생성이 돼버리면 일단은 델타 H는 0보다 작아요. 그래서 델타 H가 0보다 작다는 소리는 주위는 0보다 커집니다. 이렇게 커지는데 반응 후에 전체 몰수가 2몰에서 1몰로 줄어들기 때문에 델타 S개는 0보다 작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주변의 엔트로피 증가량이 개의 엔트로피 감소량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자발적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반응은 개의 엔트로피가 줄지만 발열 반응이므로 주위의 엔트로피가 더 크게 증가를 해서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반응이에요. 만약에 이 주변 엔트로피 증가량보다는 개의 엔트로피 감소량이 더 크면은 비자발로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자, 그런 경우는 이제 따져줘야 돼요. 자, 다음에 네 번째, 엔탈피 변화량은 0보다 커. 그리고 흡열 반응이에요. 자, 흡열 반응이고, 그럼 얘는 흡열 반응이니까 주변의 엔트로피 변화량은 0보다 작아. 근데 개의 엔트로피가 증가량이 0보다 커.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증가량이 주위보다 크다. 그럼 자발적이고, 개의 증가량보다는 주위의 감소량이 더 크다. 그러면은 비자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휴대용 냉각팩 속에서 질산 암모늄이 물에 용해되는 반응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일단은 델타 H가 흡열 반응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주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0보다 작아요. 근데 반응의 입자수가 어떻게 되냐면 늘어났죠. 1몰 있다가 2몰로 됐기 때문에 그러면은 개의 엔트로피의 변화량은 0보다 큽니다. 근데 이 반응에서는 주위의 엔트로피가 감소하지만 개의 엔트로피가 더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수치값으로 주면 판별이 가능한데 단순히 이것만 보면 우리가
어느 게 더 크다 작다는 몰라요. 하지만 이 반응이 자발적이다라는 조건을 줬다라고 하면은 어느 게 더 클지에 대한 판별은 가능하겠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 단순히 이 반응만 보고서 이게 자발적이냐 비자발적이냐는 몰라요. 딱 이것만 주어지면. 즉 엔트로피의 변화량 값을 줘야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보통 엔트로피의 값은 줄 퍼 켈빈 이런 식으로 엔트로피의 단위는 사용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게 개가 발열 반응이고 다음에는 전체 주위의 엔트로피도 커지면 항상 자발적. 그다음에는 개가 흡열 반응이고 그다음에는 개의 엔트로피도 줄어들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항상 비자발적. 나머지 둘은 조건부 상태에서 둘의 자발성을 비교를 해줘서 이 반응이 자발로 일어날 건가 비자발로 일어날 건가에 대한 판별을 해줘야 합니다. 자, 그러면 개념 확인 문제를 보면서 한번 봅시다. 자, 1번. 자발적 변화로 오른 곳은 실온에서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는 것은 자발적 변화에 해당이 되겠죠. 그다음에 물에 떨어뜨린 잉크가 전체로 퍼지는 것도 자발적 변화고 방 전체에 있는 음식 냄새가 한쪽으로 모인다. 무질소도가 작아지는 것은 절대 자발적 반응이 될 수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엔트로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은 자, 엔트로피는 기호 S 맞고요. 무질소도가 클수록 크고 물질의 상태에 따라서는 이렇게 고체, 액체, 기체 순으로 가면서 커집니다. 화학 반응에서 기체 분자수가 감소하면 엔트로피의 변화량은 0보다 작아지니까 틀렸죠. 그 다음에 3번. 개의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변화로 오른 것은 자, 수증기가 응결해서 물이 되는 상태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기체에서 액체로 갔으니까 엔트로피 감소하고 드라이 아이스가 이산화탄소로 승화하는 거는 고체에서 기체로 가는 반응은 엔트로피 증가, 물이 분해돼서 수소랑 산소 기체가 돼버리면은 입자수가 증가하는 반응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액체에서 기체로 변해버렸으니까 얘도 엔트로피 증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그림은 세 가지의 개와 주위 사이의 에너지의 교환을 나타냈대요. 에너지만 출입할 수 있는 거 닫힌 개, 물질과 에너지 다 출입이 가능한 거 이건 열린 개, 이거는 고립계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엔트로피 변화와 반응의 자발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답이 X, O, X, X예요. 발열 반응이 일어나면은 주위의 엔트로피는 증가하죠. 온도가 올라가니까. 만약에 개의 엔트로피가 0보다 크면은 주위의 엔트로피 값은 0보다 작아지고 주위의 0 맞죠? 화학 반응은 전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이 자발적이고 전체 엔트로피가 0보다 작아지면은 비자발적인 거 맞고 개가 0보다 작대 발열 반응이니까 S 주위는 0보다 크고 그러면은 이 경우는 델타 S 전체 값은 0보다 커지니까 자발적이죠. 만약에 개가 0보다 크면 델타 S 주위는 어떻게 돼요? 0보다 작아져요. 그 다음에 델타 S 개가 0보다 작으면은 항상 자발이 되는 게 아니라 둘 다 음수니까 항상 비자발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게 되겠지요. 그렇죠? 네. 자, 따라서 둘 다 틀렸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대표자료 분석 문제 한번 같이 봅시다. 엔트로피 변화와 반응의 자발성. 그림은 질소하고 수소가 반응을 해서 자발적으로 암모니아가 생성되는 반응. 여기서 자발적이다라고 주어진 거예요. 자, 자발적으로 암모니아가 생성되는 반응을 나타냈대요. 온도, 압력 일정하되. 자, 그러면 가에서 전체 엔트로피의 변화는 자발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S 전체는 당연히 0보다 커야 될 거예요. 그죠? 자, 따라서 플러스 부호고 가에서 엔트로피의 변화 개의 부호를 쓰세요. 그러면 얘는 반응식이 N2 플러스 3
H2가 2NH3가 되기 때문에 반응 물질의 기체 분자수가 생성 물질의 기체 분자수보다 많기 때문에 따라서 개의 엔트로피의 변화량은 음수값이죠. 무질서도가 줄어들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가에서 주위의 엔트로피의 변화는 그러면은 얘는 지금 자발적 반응이기 때문에 얘가 0보다 커요. 그러면은 이 개의 변화랑 그 다음에는 주위의 변화하고 합쳤을 때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음수라도 얘가 더 커야 되겠지. 그치? 따라서 가에서 주위의 엔트로피 변화는 뭐가 되겠습니까? S 주위는 0보다 크다. S 주위가 0보다 크다라는 소리는 결국에는 델타 H 개는 0보다 작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렇죠? 자, 따라서 3번은 0보다 크고 엔탈피 변화량은 0보다 작을 거예요. 자, 그러면 5번은 답이 XO, XO예요. XO, XO. 가에서 개의 변화랑 주위의 변화가 누가 더 큰가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얘가 얘는 전체 값이 아까 0보다 컸고 그 다음에는 개는 0보다 작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주위 값은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주위 엔트로피의 변화가 0보다 크죠.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죠? S 주위는 0보다 컸다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가 만약에 얘보다 컸다면 음수값이 돼야 되니까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게 되죠. 그러니까 주변의 엔트로피 변화가 개의 엔트로피 감소량보다 큰 거지. 가가 일어나면 주위의 온도가 높아지는 발열 반응인 거 맞고요. 자, 가는 물이 불분해되면은 지금 입자수가 증가하니까 엔트로피 변화가 개가 커지는데 여기서는 작아지니까 틀렸고 가에서 메테인의 연소 반응에서 이건 메테인의 연소 반응이니까 무슨 반응이에요? 발열 반응이라 델타 H가 0보다 작단 말이에요. 그러면 델타 H 주변은 0보다 커지게 되겠죠. 따라서 요거 주위부호랑 가와 나의 주위부호 0보다 크고 얘도 0보다 크니까 둘이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내신 맞춤 문제 같이 봅시다. 자, 자발적 변화로 오른 것은 설탕을 물에 넣으면 설탕물이 되는 거는 자발적 용해고 뜨거운 물을 실온에 두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이동을 하게 되는 것도 자발적 변화죠. 물이 수소기체와 산소기체로 분해되는 거는 이거는 에너지를 공급해줘야지 일어나게 되는 반응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발적 변화가 안 되죠. 대표적인 흡열 반응이니까. 네. 자, 그 다음에 2번. 엔트로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가 않은 것은 무질서도를 나타내는 척도가 되는 거 맞고요. 무질서도가 크면 클수록 엔트로피도 큽니다. 온도가 높아져서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면은 개의 엔트로피는 어떻게 됩니까? 증가해야지 감소를 하게 되는 게 아니죠. 3번 틀렸고. 자,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그림은 물에 잉크방울을 떨어뜨렸을 때 잉크가 물에 전체로 퍼져나가는 변화를 나타낸 건데 빨간색 잉크가 지금 퍼져서 약간 붉은수름한 건데 가에서 개의 엔트로피가 어떻게 변했느냐? 즉 S개는 어떻게 돼요? 0보다 커졌다. 즉 증가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빨간 잉크가 골고루 퍼지게 되는 건 결국에는 입자들의 거리 증가하고 운동도 더 활발하기 때문에 따라서 무질서도가 더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그림은 1기압에서 물을 냉각해서 얼음이 되는 반응, 가와 물을 가열해서 수증기가 되는 반응을 나타내는데 분자 운동은 얼음보다는 물이 활발하고 물보다는 수증기가 활발하니까 틀렸고 엔트로피는 수증기가 당연히 물보다는 크죠. 개의 엔트로피의 변화는 즉
가는 지금 냉각이 되는 변화고 이거는 가열의 수증기가 되는 변화니까 흡열 반응에서의 변화 자체가 더 커요. 그리고 거꾸로 얼음에서 물이 되는 변화랑 물에서 수증기로 되는 두 변화 중에서도 당연히 물에서 수증기로 되는 기화가 용해보다는 더 큽니다. 따라서 가가 나보다 클 수가 없죠. 네, 이건 비자발, 이거는 자발이니까. 그죠? 증발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게 되는 거니까. 따라서 2번이죠. 그 다음에 5번. 그린 가는 꼭지로 분리된 용기에 기체 A와 B가 들어있는데 나는 가에서 꼭지를 열고 충분한 시간이 흘렀을 때의 모습을 나타냈는데 가에서 나의 변화는 자발적이다. 그쵸? 기체 A, B가 서로 마구잡이로 혼합이 되는 거는 자발적이고 무질서도는 당연히 얘가 더 크죠. 가에서 나에서 개의 엔트로피 변화는 그죠? 무질서도가 커졌기 때문에 0보다 커지는 게 맞죠. 다음 6번. 다음은 반응 가부터 다의 반응인데 개의 엔트로피 변화. 자, 기체에서 액체가 되는 액화가 일어났으니까 이 경우는 음수가, 그 다음에는 얘는 기체 입자수가 감소를 했기 때문에 얘도 음수가, 얘는 기체가 없다가 기체 입자가 생겼기 때문에 양수값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양, 마마뿔. 그래서 4번이 맞죠. 자, 그 다음에 7번. 그림은 서로 다른 용기에 같은 양의 물이 담겨있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가부터 다는 각각 열린 개, 닫힌 개, 고립개 중에 한 개에 해당이 된대요. 자, 뚜껑을 닫은 유리컵, 스타이로폼 컵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뚜껑을 닫은 거는 이 경우는 열을 왔다 갔다 하니까 얘는 닫힌 게, 얘는 유리컵에서 물이 증발해서 밖으로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따라서 얘는 열린 게, 이 경우는 뚜껑까지 닫혀있던 고립게 이렇게 되겠죠. 자, 가는 닫힌 개가 아니라 고립개고 나는 주위로 수증기가 나갈 수도 있지만 밖에 있는 수증기가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맞고, 가와 다는 주위와 에너지를 교환할 수 있다. 얘는 가능한데 얘는 안 돼요. 단열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 따라서 2번이 맞겠죠. 자, 그 다음에 8번. 자, 그림은 반응 가부터 다의 개의 엔트로피의 변화와 주위의 엔트로피의 변화를 나타냈대요. 자, 가는 개의 엔트로피 주위 다 드러났으니까 전체 엔트로피가 0보다 클, 왜 이렇게 쓰냐? 자, 델타 S 전체의 엔트로피 변화량이 0보다 클 거고, 얘는 개도 작고 주위도 음이기 때문에 따라서 S 전체 값은 음수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개는 음수고 주위는 양수예요. 그러면은 이 경우는 어느 게 크냐에 따라 다르겠지. 만약 얘가 큰다면 뭐가 돼요? 자발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얘가 크다면 비자발이 되겠죠. 그러면은 개의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반응은 결국에는 여기서는 한 가지밖에는 없죠. 기억만 증가하고 있으니까 가만. 그다음에 나는 비자발이고, 자, 만약에 개의 엔트로피의 변화가 얘보다 크면 비자발이다 라고 했죠. 틀렸죠. 3번이 맞죠. 자, 그 다음에 9번. 다음은 25도씨 1기압에서 에테인의 연소 반응의 열화학 반응식인데, 이 반응에서 일단 개의 엔트로피의 변화. 자, 엔탈피가 발열 반응이에요. 그러면 이 주위는 어떻게 되냐면은 0보다 커집니다. 무조건. 자, 그리고 다 기체인데, 기체가 반응 전에 총 9몰이었다가 반응 후에 10몰이 되기 때문에 기체 입자수가 늘어났어요. 다 기체니까. 따라서 델타 S, 개는 어떻게 돼요? 0보다 커져요. 따라서 주변의 엔트로피 변화도 0보다 크고 개의 엔트로피 변화도 0보다 크니까 따라서 전체의 엔트로피의 변화도 0보다 크고, 따라서 이 반응은 자발적으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은 다음은 수산화칼슘이랑 이산화탄소가 반응해서 탄산칼슘하고 물이 생성되는 중화 반응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자, 그러면은 얘는 기체 입자 수가 있다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따라서 기체 입자 수가 감소했어요. 그러면 0도, 25도씨 1기압에서 이 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난대. 자, 그러면 S 전체의 증가량이 0보다 큰데 걔의 엔트로피의 변화량은 0보다 작아요. 기체 입자수가 줄었기 때문에. 근데 얘가 0보다 크려면 주위의 엔트로피 변화량이 0보다 커야 되고, 이거 합이 0보다 크려면은 결국에는 이 주변의 엔트로피 변화량이 걔 엔트로피 변화량보다 더 커야 되죠. 이렇게가 나와야지 맞게 되겠지. 0보다 큰 값은 전체 엔트로피 변화량, 그다음 누가 더 커야 돼? 주위의 엔트로피의 변화량이 커야죠. 그러니까 걔의 엔트로피의 변화는 0보다 작고 걔의 엔탈피의 변화는, 이것도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델타 H는 0보다 작죠. 그러니까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니까 1번 기억만 크네. 나머지는 큰 게 없네요. 자, 그 다음에 11번. 자, 그림은 25도씨 1기압에서 실린더에 들어있는 오존이 분해돼서 산소가 되는 반응이래요. 지금 4, 5, 3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 5, 2가 됐어요. 그러면은 일단 기체 몰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걔의 엔탈피의 엔트로피의 변화량은 0보다 컸고 주위의 온도가 높아진대. 그러면은 델타 H 걔가 0보다 작은 거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델타 S 주위가 0보다 크죠. 따라서 둘의 합이 0보다 크니까 자발적으로 일어나야지 맞게 되는 거죠. 걔의 엔탈피 변화는 0보다 작고 걔의 엔트로피 증가하고 자발적인 거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4번이 맞고요. 자, 그 다음에 12번. 자, 표는 25도씨 1기압에서 반응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인데, 자, 지금 수증기가 합성이 되는 반응이에요. 기체 3몰이 2몰이 됐기 때문에 반응 엔탈피의 부호. 근데 이거는 어차피 연소 반응이기 때문에 발열 반응이라 음수가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반응 엔탈피가 음수래. 그럼 이 반응도 발열이지. 그러면은 델타 S 주위를 본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플러스고 얘도 플러스고 이 경우는 마이너스에 해당이 될 거예요. 자, 그럼 델타 S 걔를 본다라고 하면은 걔는 마이너스죠. 왜냐면은 기체 입자수가 3개에서 2개로 줄었으니까 마이너스고, 얘는 기체가 없다가 생겼으니까 얘는 플러스가 돼야 될 거고, 그 다음에는 3번 같은 경우에는 기체 입자수가 3개였다가 여기서는 2개로 줄어버렸기 때문에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가 돼요. 그러면은 이 2개를 합한 값이 결국에는 델타 S 전체 값에 의해서 자발적이래. 그러면 얘는 플러스지. 그러니까 얘가 더 큰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둘 다 플러스니까 얘는 무조건 플러스가 돼야 될 거고,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가 돼야 될 거예요. 따라서 얘는 비자발적이고 이 녀석은 자발적이고, 이렇게 정의를 해줄 수가 있겠죠. 따라서 엔트로피의 변화 걔가 0보다 큰 반응은 누구밖에 없음? 나 하나밖에는 없죠. 그 다음에 기억은 마이너스인 거는 맞고, 니은하고 디귿은 서로 다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억하고 니은만 맞게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실력어 봅시다. 자, 1번. 다음 그림은 일정한 압력에서 물질의 3가지의 상태를 나타냈대요. 그러면은 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액체 상태고, 나는 고체 상태고, 그 다음에 다는 기체 상태에 해당이 되는데, 엔트로피는 다가 나보다 당연히 큽니다. 그 다음에 가에서 다로 갈 때, 액체에서 기체로 갈 때, 이거는 무슨 반응이에요? 액체에서 기체로 가는 거는 흡열 반응에 해당이 되는 거고, 따라서 델타 H가 0보다 큽니다. 그러면 걔의 엔트로피의 변화는, 걔의 엔트로피의 변화는 0보다 크죠. 그죠? 0보다 크지. 네.
그러니까 틀렸고, 그러니까 얘가 흡열 반응이니까 걔의 엔탈피는 0보다 크니까 주위의 엔트로피는 0보다 작아지게 될 거예요. 근데 걔의 엔트로피의 변화 델타 S 걔는 나에서 가로 갈 때, 고체에서 액체로 갈 때보다 다음에는 액체에서 기체로 갈 때가 여기 더 크죠. 맞죠? 따라서 기억하고 디귿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자. 그림은 25도씨 1기압에서 질소하고 수소가 반응을 해서 자발적으로 반응을 해서, 그러니까 델타 S 전체는 0보다 큰 거예요. 암모니아가 생성되는 반응에 엔탈피 변화에 해당이 되는데 얘는 일단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92kJ이에요. 그러니까 델타 H 개가 0보다 작으니까 델타 S 주변은 0보다 클 거예요. 그리고 기체 몰수가 4몰에서 2몰이 되니까 델타 S 개는 0보다 작습니다. 자, 따라서 개의 엔트로피는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주위의 엔트로피는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0보다 크고 얘가 자발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엔트로피 주변의 증가량이 개의 감소량보다 커야 되겠죠. 그죠? 따라서 니은하고 디귿이 맞으니까 4번이 돼야 되겠죠.